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야,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네. 전에 의원님한테 유튜브 교육을 받았어요. 장윤선 TV 61만 7천인데 100만 가야 되니까 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고요. 아, 역시. 또 주불리 김병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오프닝에서 살짝 버벅거렸던 이유가 제가 이 로텐도를 보니까 갑자기 그 12월 3일 그 밤이 그렇죠. 머리에 네.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날 의원님도 본청에 계셨고 저도 네. 여기서 현장 라이브를 했었고 그 오늘 또 쏟아지는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네. 만약에 그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네. 박종근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죠. 총을 쏘고 저 바로 보이는 본청 문짝을 그러니까요. 뜯어내고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예. 아찔하죠. 그때 사실 특전사령부가 여기 왔었는데 네. 로텐도홀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왔었는데 아마 저는 한 5분 내로 돌파할 거라고 봤어요. 707 부대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부대인데 예. 와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었죠. 네. 아마 제대로 작전을 했으면은 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못 됐을 거예요. 정말요? 네, 예. 네. 그랬으면 지금쯤 장윤성과 김병주는 이 세상에 없던가 아니면 비원 문소거 벙커에서 지금 고통을 고문당하고 겪고 있거나. 있었을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엊그저께 노상원이 어떤 인간인지에 네. 대해서 노상원의 부하였던 사람이 증언을 했었잖아요. 화요일 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폭사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폭사, 그렇죠. 예. 그때 2016년도에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 할 때 그 바로 부하로 HID 부대장을 그 당시 네. 대령으로 했던 분이 증언을 네. 했잖아요. 예. 2018년도에 대북 관련 특수임무가 있었는데 그런 걸 계획하잖아요. 하고 네네. 훈련을 시킨다. 아마 한 6개월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실행은 안 됐지만 준비하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HID 요원이 임무 수행하고 복귀할 때 네. 그 뭡니까 폭탄이 조끼? 조끼를 입혀서 네. 방탄조끼인 줄 알고 입었는데 입어갖고 네. 입혀서 그거를 원격으로 폭격 먼저 자폭시키게 네 원격으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방탄조끼 형태로 그걸 폭탄 터질 수 있는 조끼를 만들어서 입힌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은 방탄조끼인 줄 알고 적진에 들어가서 총을 쏴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바로 원격으로 그건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까지 원격 조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잔인하면서도 진짜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지금도 한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자기 부대원들이 진짜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작전 임무하고 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죠.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 이 노상원이라는 정보사령관 그 당시 인간성에 대해서 본인도 엄청 분노를 했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노상원의 노트를 봤을 때 자기는 노상원이면은 충분히 그런 합니다. 일을 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한 거죠. 국정조사 청문회 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노상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을 대상으로 노태학이는 내가 맡는다. 그렇죠. 사무실에 야구방망이 갖다 놔라.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로 도대체 노태학 대법관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지 너무 끔찍한. 그러면서 HID 요원들 또 그 수사단에 편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와서 억박지르고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잔인한 게 이렇게 적과 마주할 때는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이 하고 엄격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HID 요원들한테는 그냥
선관위원장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네. 반국가 세력으로 합리화만 시킨 그 사람들은 HID 요원들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렇게 회유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싶고 예.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로 웃으면서 하지만 이게 영화만 연상해 본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드러났으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은 정말 아비규환 아수라장 완전히 혼동 그 자체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HID 부대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또 한 분이 있으니 네. 예, 오모 대령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오모 중령. 오모 중령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HID 부대 출신이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 지난번에 제가 국정조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안보실에 HID 출신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했더니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하고 있고, 네. 한 3, 4명으로 별동대 같은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네. 그 위기관리센터면은 안보실장 밑에 2차장, 네. 지금은 인성환이가 안보실 2차장이잖아요. 그 네. 밑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통제는 김태효가 좀 하는 것 같고 김태효 1차장이 하는 것 같고 네. 안보실장은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조태용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네. 조태용 현재 국정원장이 안보실장 당시에 네, 네. 본인도 그 인원들의 임무가 뭔지 정확히 모른다. 별도의 임무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자기는 보고를 별로 안 받는다 했고요.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도 네. 안보실장 임무를 받고 처음 가서 한 번만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김태호와 누군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그 위에 누구겠어요? 네. 안보실장을 스킵하고 네. 할 수 있다면은 윤석열이나 김건희 두 사람밖에 없네요. 또는 김용현 처장 네, 할 네. 때 이 연계되지 않았겠나? 예. 그러면은 이 안보실이 그동안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서 별로 노출이 안 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HID가 이번에 노출이 됐잖아요. 네네.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안보실 그 요원 또 그 별동대 같은 그 조직이 네.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오모 중령이 네. 오늘 그 증인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아마 그 인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전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번 증인 채택했는데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왔겠고 네. 오후에는 중요 일정이 있어서 오전만 있어서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가 오전엔 집중됐고요. 예. 오후에는 아마 하이라이트가 안보실에 근무하는 예. 오중령에 관계된 HID 출신 예.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안보실은 통상 어쨌든 과거의 청와대를 보면 안보실에서 외교를 주로 하고 특히나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남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 문제라든가 일본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HID 부대원이 안보실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앞서 말씀 주신 그 비밀 TF 별동대 여기에서 사실상 비상계엄의 임무를 받고 뭘 준비를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능한데 그 관련된 혹시 취재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추적한 것이 그 인원이 벌써 23년도부터 근무를 했고요. 23년. 네, 그럼 23년 6월 1일 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네네. 그때 원래 대통령께서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되고 갔다라고 그 당시 거기에 근무했던 요원들이 제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23년 6월 1일 날 김태호 1차장이 갔다고 본인이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 가서 김태호 1차장이 거기 가서 HID 요원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히 보고 좀 오래 머물렀어요. 지금까지 안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는 적은 없어요.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사람이. HID 부대는 북파 공작원을 양성하는 지역이라서 거기는 보면
북한 군부대나 이런 말같이 세트장을 만들어서 북한 군복을 입고 실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데서 아주 비밀 부대예요. 제가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포스타로 전역했지만 저도 거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허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 누가 허락을 해야 되니까? 저희 위에 국방부 장관 정도가 허락이 돼야죠. 그리고 거기는 업무 개선에 있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HID 부대장, 그다음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합참의 정보본부장, 국방부 장관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지역에 내에 있는데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비밀 부대인데 실제 안보실 1차장 김태호가 23년 6월 1일 날 갔다는 것은 또 대통령이 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계엄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계엄에 HID를 동원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23년 6월이면 안보실 1차장이 가면은 북한에 대한 무슨 특수임무를 꾸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 다음 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봄에.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뭔가 북풍을 공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퍼즐을 맞춰보면은 실제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HID 의원이 그 전에 이미 안보실을 근무했고 또 아마 김태호 1차장이 HID 부대 갔을 때 아마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뭔가 갔다 오면은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뭔가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관여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질의하고 응답하겠지만 좀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수사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조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뭐 답변하지 않겠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오모중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좀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아니, 증인으로 요구를 해서 나온 거고요. 아마 그 친구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군사보안상 말씀해 드릴 수 없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한됩니다. 이 말을. 군사보안상 제한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팩트는 확인을 해야죠.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문회 때 질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후에 의원님께서 할당된 질의 시간이 총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이제 몇 분도 오후에 할 거 이미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첫 질의하고 두 번째 간다고 해서 추가 질의를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이미 해버려서 한 번 오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참고 싶었는데 그래도 최상무 권한대행은 아마 다시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후 질의까지 할당을 해서 질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원통해라. 하여간 오늘 국정조사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4월 총선 결과가 좋았거나 자기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그 반대일 경우에 판단해서 완전히 이제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계엄으로.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처음부터 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이가 실제 본인의 정치력으로 못 푼 것들이 많잖아요. 정치력이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 전공의 문제 머리 아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진행형이고 본인이 뭐 막 내질러 놓고 뒷수습도 못하고 야당이 제대로 본인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또 뭐 MBC나 JTBC나 또 뉴스공장이나 그 장윤선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못 푼 것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총칼을 앞세워서 일거에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는 하고 본인이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자가 되려는 꿈을 꾸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의도일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느니 뭐 야당에게 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 너무 자명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극우여 준동해라. 그래서 나를 지켜라. 이게 진실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본인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지금 보십시오. 반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성과는 있었어요. 오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초현실적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전제를 했고요. 그래서 사과하라 했더니 지금 사과는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1월 19일 날 있었던 서부지법의 그 폭동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너무나 잘못됐다 해서 그것은 몇 가지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권한대행이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인데 그날 폭동도 이미 예견이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관들 차량을 막 테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경찰력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새벽 3시, 4시 그때 일어났는데 본인은 아침 한 8시 반에 알고 9시 반 돼서 이제 보고받고 6시간 반이나 후에 알고 그래 그거는 제대로 잘못한 거다. 그리고 본인은 그때 자고 있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좀 맞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잤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난리가 난 밤에. 그래서 그 분야는 사과를 했어요. 국민께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3 비상계엄 때 6시간의 계획이 어땠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뭘 했는지. 그 중에 오늘 밝혀진 것이, 비상계엄 때 쪽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았다는 게 확인했고, 그때 이제 A4지 한 장인데 여러 번 접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박사는. 근데 여러 번 접혀서 주머니였다고 A4지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은, 검찰에 제시된 쪽지는 구겨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여러 번 박선원 의원이 A4지 이래 갖고 막 접으면서 이렇게 접었냐, 이렇게 접었냐, 뭐, 그래서 이렇게 접고, 접었다는 거예요. 한 겹 접었냐니까, 여러 번 접었다. 이렇게 접고, 나중에, 자기가 누구 보좌관을 줬다 하잖아요. 줘서 약간 구겨서 접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막 구겨졌잖아요. 근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검찰에 제시된 것은 구겨지지 않고, 빳빳한 거였다. 솔직히 대통령이 주면은 막 이렇게니까 이거 딱 보고 조심조심 하지.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 바로 F4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40분경에 F4 회의를 열어서 했는데, 그때 아마 여기 나왔던 예비비 이런 걸 토의했을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뭐, 본인이 반대하고 그만두는 거, 그 다음 환율 뭐 이런 시장상에 대한 점검 회의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가 안 밝혀졌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했냐 했더니까, 기재부에서 1급 이상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1급 이상 6분하고 또 더해서 한 10여 명 이상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했냐. 그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마 예비비나 이런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비상계엄 때 기재부가 뭘 하는지 했을 걸로 상식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그때 뭐 자기가 그만두는 거 뭐 반대하는 걸로 했다. 그럼 반대했으면 성명서를 냈냐, 기록된 게 뭐 있냐,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 했더니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2시 한 반쯤. 그러면은. 국민들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한 3시 반쯤 열렸잖아요. 거긴 안 간 거예요. 그러네요. 비상계엄을 발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갔고, 해제하기 위한 제일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반대했다는데, 진작 비상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새벽에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8시 반쯤 알았다는 걸 봐서는 정상 출근한 거. 7시에 참 F4에 또 했구나. 네. 그래서 그 1급 회의하고 집에 가고 해제하는 비상 국면에 안 갔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신이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특검법 내란 특검 반대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그리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당신이 거기에 내란에 관계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 받기 싫으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당장 임명해라. 라고 제가 좀 호통을 치고 했죠. 네. 다 하겠다고 하던가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고 임명한다는 얘기는 그건 존중한다는 것이 임명하는 거냐라고 따졌는데 끝까지 그 얘기는 가정을 상정해서 안 하겠다라고 또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여야 합의 얘기할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경찰 인사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옥중에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임종덕 의원이 계속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는 부승찬 의원님하고 한판 하시더니 특전사의 그 특전사령관을 제가 해유해갖고 뭐 이랬다. 12월 6일 날 가서 인터뷰한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수방사령 그날 특전사도 가고 수방사령 갔잖아요. 오전에는 특전사, 오후에 수방사 가셨죠.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러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 본인이 특전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의원이다라고. 그랬더니 또 뭘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저하고 각종군 사령관이 같이 근무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한 걸로 따지면 여기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 7, 80%는 다 같이 근무한 거고 그 각종군은 사실 제가 용산에 근무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지구사 참모를 했는데 용인에 했어요. 그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임종덕은 제가 완스타 때 저희 직속 부하였어요. 당신하고 매일 보고 하루에도 5번 이상 1년 내내 봤는데 지금 회유가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대들고 있지 않느냐. 강선영 의원도 내가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지구사령관 할 때 지구사령관 전시 작전 통제를 항작사 부하예요. 그때 참모장 했는데 그때 가만 부하였으면서 지금 회유가 안 되고 계속 나 공격하지 않느냐. 한기호원도 5군단에서 같이 1년 반을 근무했는데 회유가 안 된다. 당신들은 내가 회유한다고 회유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일침을 가했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 표심이 그 내란 세력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지지율이 계속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니까 끊임없이 민주당 회유 또는 민주당의 사주 이런 것에 의해서 곽종훈 사령관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또 그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도 나와서 하는 얘기도 아마 이제 그런 각오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홍장원도 통상 이제 국민의힘 저쪽에서 하는 스타일이 보수가 하는 스타일이 그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그게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홍장원도 뭐 예를 들어 공작금을 유용했다느니 막 이렇게. 그래서 홍장원 어제 얘기 잘하대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2년 반을 어떻게 그대로 뒀겠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아까 여기가 그 청문회장이니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임종덕 계속 그런 것 갖고 하는데 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말고
만약 아니면 내가 법적 조치를 하는 거다 하면서 네.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장이라 해도 그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방사령관이 올 참석했기 때문에 네. 특전사도 가고 수방사도 갔잖아요. 예. 수방사령관 내가 가기 전에도 하고 전화 통화 한 통화도 없었다. 네. 내가 특전사 끝나니까 수방사 참모가 나한테 수방사도 와주기를 원해서 그렇죠. 그 질문을 예. 그냥 불수한 거다. 네. 그거 틀리면 얘기해라 했더니 또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데 자꾸 이제 메신저를 수방사령관도 따지고 보면 뭐 제가 부사령관 할 때 대령으로 저 네. 먼발치에서 다 부하였던 거죠. 다. 그런 건데. 네. 생각해보면 그날 오전에 특전사 가시고 오후에 수방사에서도 와달라고 해서 네. 갑자기 이제 수방사로 간다. 그런데 그날 국회 국방위가 네, 3시에 열려서, 잡혀서 거기 와서 자세한 상세한 걸 그렇죠. 하겠다고 해서 짧게 만난다고 네, 해서 그렇죠. 의원님만 만나시고 네. 박선 의원님하고 저 바깥에 네. 박선영 의원은 나중에 왔죠. 오시고 네, 저는 또 그 위병소에서 장소가 좀 기다리고. 엇갈렸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했었던 그냥 불시에 가다 보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미리 가 있었는데 엇갈릴 정도로 저희들도 헤매고. 맞습니다. 그랬죠.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무 소리나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 이 내란이 벌써 2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겪고 있는 건데 여전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청문회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데서 이슈 확인하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그때 특전사 수방사에서 면담했던 그 내용, 그다음에 국방위하고 행안위에서 밝혀진 내용, 거기에서 그 정도예요. 거기서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슈화를 하고 또 여기서 밝혀지는 내용들이 수사로 가야 되고 이 자료가 또 헌재 그대로 가서 헌재 판단에 이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도 지금 멈춰 있고 비화폰을 노상원도 쓰고 민간인인 김건희 씨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모르겠어요.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화폰이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비상계엄을 위해서 특별히 나누어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특전사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원래 자기 비화폰이 있어요. 군대 비화폰에. 근데 추가로 경호처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종원 사령관이 2개의 비화폰을 2개 썼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군에 있을 때 저도 비화폰을 많이 쓰는데 항상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화폰 이 프로그램을 만든 데가 어딘가 국정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장군들끼리 비화폰 쓰면서도 야 이거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비화가 돼서 국정원은 다 듣고 있을 것이다. 찝찝하잖아요. 그러네. 지금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국정원에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거 비화폰 쓰는 거는 지금 수백 대가 이상 많이 써요. 많은 그 지휘관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국정원이 듣고 있으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경호처에서 별도의 비화폰을 또 국정원도 모르게 그거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을. 조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화폰을 윤건영 의원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세계사령관한테 불출을 했고 김건희한테도 불출하고 노상원한테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화폰 불출 대장을 확보하고 그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만 확보하면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것이 블랙박스 역할을 그렇습니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윤건영 의원의 주장인데 저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비상계엄에 일단만 조금씩 그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현장 다니시면서 사실 그때 만약에 그 곽종훈 사령관이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의원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목숨 걸고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그때 면담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진짜 오염이 안 됐어요. 그때는
각종군 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변호사 같은 걸 쓸 겨를이 없을 없었어요. 때요. 너무 12월 딱, 6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또 2차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쌩쌩하게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최근에 하는 거는 오염이 됐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변호사도 있죠. 수방사령관이 태도가 막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조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하라. 이건 모른다 해라. 이렇게 됐던가. 또 진영 논리의 수방사령관은 조금 갇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편에 서서 이것이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다 하면은 본인이 제가 면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오염이 됐다. 일부 인원들은. 그래서 그때는 순수하게 아는 법인 내에서 그래도 다 얘기는 안 했고 자기 아는 거에 한 50%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덜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해놓은 양심 고백에서 사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온 거고 곽종훈 사령관은 그래도 지금 수미 일관하게 일관성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화요일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도 곽종훈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관련된 증언을 할 텐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수미 일관하게 대통령 그 윤석열과 마주 딱 눈 보면서 사실대로 다 진술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3시부터 저희가 또 3시 반에 이제 시작하는데 의원님께서 좀 쉬셔야 돼요. 아니 쉬는 것보다 오후 준비를 좀 해야 하셔야 돼서 되고 질의 준비도 하시고 오전에 밀린 업무가 맞습니다. 있어서요. 한 5분 내로 끝내시죠.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더 하고. 알겠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라서 제가 원래는 30분까지인데 더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돼서 진짜 이제 또 오후에 질의에서 또 저희가 의원님께서 어떤 활약을 하실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국무위원들 이제 이 대목에 대한 어떤 국조에서의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족해서 한 2주 연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국조를요? 지금 여야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너무 짧아서 밝힐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연장을 오늘 논의하고 있고 오늘 중에 논의가 잘 안 되면은 다수결로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연장하려면 그래서 오늘 좀 해야만이 되고 그럼 다음 주 한 번 더 원래 종합적으로 하는 청문회가 한 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정인 채택이라든가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여야 간사끼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간 오후 질의에서 우리 오모 중령과 관련해서 어떤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저희 취재 편의점이 계속 현장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늦게까지 이어질 테니까 오후 정회 때 또 한 번 모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윤선 취재 편의점 그리고 주불리 김성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줘서 장윤선 TV도 빨리 100만 가고 주불리 TV도 100만 가고 같이 노력하시죠. 의원님 앞으로 저희 구호는 100만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100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